자, 그럼 시민 선거 캠프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캠직이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이번 캠프에 제가 상황실장으로 임명한 엄상현 기자입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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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그 선거 캠프 회원님들 모셨는데요. 회원님들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걸로 하죠. 근데 순서를 정해야 되니까 가장 연배가 많으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께서 내가 그런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다. 전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막내인 것 같아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막내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네. 네. 저는 참여단체 전북시민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활동가 박우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막내를 너무 강조하시네. 네. 네, 그 다음은 가운데 회원님. 아무데나? 네. 네, 저는 진짜 막내고요. 전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임화은입니다. 저 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회원님. 너무 막강했다. 그렇죠. 너무 톡톡 튀다가 이 정도 끼는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 뭐요? 뭐 이게 육중한? 아, 네. 저는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도시 문화 기획을 하는 새 아이의 엄마이자 구도심에 살고 있는 고은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목소리 이렇게 차분하진 않으시죠? 때에 따라 다릅니다. 네, 아까 리허설하고 다른 것 같아서. 상대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렇죠. 네. 새 아이의 엄마시니까 아이들 훈육할 때는 이거보다 한 10배 높은 데시벨로. 네, 딸과 아들의 그 차이가 온도 차이가 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그 중간 정도의 데시벨을 기대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엄 실장님. 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시민 선거 캠프지 않습니까? 시민 캠프. 네. 원래 그 각 후보자들이 선거를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만드는 조직이 선거 캠프거든요. 그런데 굳이 유권자도 주인공인데 후보들만 캠프를 차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우리 유권자도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선거 캠프를 한번 차려보자. 그래서 시민 캠프를 이렇게 우리가 캠핑장에서 만들어봤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캠프기 때문에 캠핑장에서. 원래 네. 그렇죠. 네. 야외에서 하니까 굉장히 좋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은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시스템과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저희 작가의 네, 작가의 섭외로 네. 아무나 섭외가 된 게 네, 아니에요. 그렇죠. 작가의 섭외로 엄중한 기준에 의해서 선출되셨기 때문에 그 작가님에게 그게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다 같이 박수 한번. 경쟁률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그 박우성 회원님께서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서 또 오셨고, 우리 임화은 회원님께서는 톡톡 튀는 청년 MZ 세대를 대표해서 오셨고, 우리 고은설 회원님께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새 아이의 엄마,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을 펼치고 있는 활동가로서 오셨는데, 제가 이제 설명해드린 정의해드린 각자 회원님들의 정의 말고 그냥 인간 고은설, 임화은, 박우성으로서 지역민으로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지 편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섭외받고 오시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섭외됐지라는 생각부터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딱 그 생각했어요. 그렇죠.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그 생각. 내가 다 얘기해버린 거야? 그래도 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지내면서 사실 일상이 좀 정치고 정치가 일상이다 이렇게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정치를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일상으로 이렇게 그냥 이웃에 정치인 있어. 우리 뭐 누군데 정치를 해. 이게 굉장히 그냥 노멀하고 좀 이렇게 일상적인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르켈 총리가 그 업무를 끝나고 장 보고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에게도 가족도 있고 일상도 있고 소중한 이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일상을 사는 사람이 정치도 잘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말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는 우리 삶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고 다들 느끼잖아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정말 평범한 사람이 정치를 하는 모습.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진짜 살림을 할 수 있는, 해본 적 있는, 육아를 해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정치도 잘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죠. 그래서 내가 정치를 잘할 것 같다?
노코멘트. 정치를 준비하셨던 분은 아니시죠? 아니, 저는 이제 그런 문화가 좀 퍼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엄마,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육아하는 엄마로서 이러이러한 점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요새 보면은 청년, 노인, 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는 있지만 진짜 이 낀 세대 얘기도 없어. 네네. 그리고 인생이 사실 딱 잘라서 이 시대만 살고 뭐 20대만 살고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인생 전반적인 주기를 통찰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표잖아. 표 때문에 자꾸 이렇게 뭉텅대가지고 청년도 얼마나 많아. 그런 거죠. 아, 목소리가 좀. 이게 올라갔어. 기대했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텐션이 좀 올라갔고요. 네. 그런 얘기들 쭉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이마원 의원님은 오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사실 저를 부른 이유가 아무래도 좀 지방대학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대학생을 부른 이유는 그 대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있으니까 부르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을 했어서 네? 해서 네,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지방 대학에서 신입생 충원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그냥 거의 뚝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직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안전한 편이라고는 하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근데 약간 좀 과장되게 생각하면은 정말 내 학교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뭐 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서울로 가야 성공한다. 서울로 가야 된다. 이런 일 하고 싶으면 서울로 가야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왜 굳이 서울에 가야만 성공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애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넌 그런 생각 갖고 있어? 하면서 오히려 놀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서울 지역 중심으로 가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이 연배가 많으신가 보다. 맞아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고.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니 또 나를 왜 자꾸 서울로 보내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많이 싸웠었습니다. 네, 입시 때. 그러니까 지역에 남은 청년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역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대학도. 그러면 지역에 가지고 있는 지역에 사는 청년들의 문제 그런 것도 많이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제 기회가 되면 좀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 박우성 의원님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어요? 올 때요. 네. 저는 일단 우리 지역에서 이런 정치 토크쇼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 조금 반가웠고 오늘 와서 보니까 이렇게 출연진 면면도 이건 정말 획기적으로 특별한 포맷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신 우리 전주방송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고은솔 회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계신 정치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현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에서 실제로 실현시켜내느냐가 바로 사실 시민들이 하는 정치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치다. 이런 점을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해가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대선 토론 때 제가 다른 방송에 출연하면서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기 전에 이제 우리 사무실에 대장님이시죠. 우리 차장님한테 이러이러한 방송이 있어서 내가 출연하게 됐다, 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럼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제가 오늘 그래도 왔습니다. 제가 심의 기준은 좀 준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너무 캠지기로서는 약간 불안하게 하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도 제가 상황실장이니까 중간중간에 좋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텐데 제지를 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아주 오픈 마인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녹화하기 때문에요. 편집이라는 장치도 있습니다. 진짜 상황실장님 너무 굉장히 그 역할에 충실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뽑았죠? 네. 자, 박수 한번.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민들, 지역에 살아가는 우리 일반 소시민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치를 바라보는, 특히 지역 정치를 바라보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일단은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지역에 대한 일단 사랑들이 좀 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분들을 우리가 그 모셨다. 그렇지, AI가 잘 정확하게. 뽑았다. 네, AI 작가가 잘 뽑았다. 장차 AI 어떻게 뽑은 거야? 그런 사실 안도감을 가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토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주제는 그 지방 선거와 나, 그리고 지방 정치와 나. 이렇게 좀 약간 무겁긴 한데요. 이렇게 정해는 봤습니다. 이건 작가가 정한 거예요. 네, 한번 정해봤는데 일단 지방 선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일단 뽑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 막상 투표장에 가면 투표 용지도 여러 개를 받습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방금 이마원 의원님께서 맞아요 했는데 네. 지방선거 투표하신 적 있어요? 네,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용지가 진짜 왕왕왕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이러면서 이게 그 손등에 도장 찍고 인증샷만 올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너무 당황해서.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임 회원님의 나이가 22살이라고 알고, 네. 죄송합니다. 방송에 얘기해도 될지 괜찮습니다. 모르겠는데. 22살입니다. 아, 그래요? 아, 좋아. 네. 뿜뿜. 네, 저 22살입니다. 23살이면 생각 하나. 네? 23살 때는. 23살이면은 근데 우리가 역산해보면 지방선거가 2018년에 치러졌거든요? 2018년에, 저 8살이었는데요? 2018년. 2018, 18살이네요. 아, 그때 투표권 있었어요? 있었나? 아마 총선하고 좀 헷갈린 것 같아. 네, 그렇죠. 총선하고 좀 헷갈린 것 아, 같아. 그렇구나.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일단은 선거는 치러봤다. 네, 일단 선거는 오케이. 치러봤다. 투표해봤다. 네, 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까지 네, 투표를 2번 해봤다. 그쵸, 그쵸. 아,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방 정치, 지방 선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려 4시간을 공부해서 지방 정치의 역사를 네, 2분 컷으로 만들어봤습니다. 2분만 하실 거예요?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상황실장으로서. 아, 네, 네. 커트해주세요. 2분 지나면 시간 커트해주세요. 잡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출범하고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 1952년에 시읍 면의회 그리고 도의회 선거가 치러지는데 1952년이면 우리가 6.25 전쟁 한창이었죠.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가 치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각 군의원 어떤 군의회는 뭐 제8대 어떤 군의회는 제10대 막 그러잖아요. 그때 차이가 생긴 겁니다. 1961년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납니다. 누구? 박정? 예, 박정까지. 예. 네. 그때 설치된 군사혁명위원회에서 지방의회를 해산해요. 그래서 30년의 지방정치 흑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암흑기가. 그때 그래서 이제 임명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87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박우성 의원님? 네, 민주화운동. 그렇죠. 6.29 선언이 그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지방자치 부활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화두가 제기돼요. 그래서 1991년에 드디어 구시, 군의회 의원, 그리고 시도의회 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이제 지방자치의 부활이 이때 딱 시작되는 겁니다. 그 1994년에 개별선거법이 이제 통합되고 1995년에 지방의회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통합되는 뭐죠? 전국 동시지방 선거. 우리 상황 나랑 안 짰어요. 우리 상황 좀 잘 뽑았죠. 이게 박수 받을. 그래서 이어져 와서 이번이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되는 거고 하나 더 첨언하자면 2010년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교육감 선거가 같이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지방자치의 역사 2분 컷이었습니다. 어때? 시간 됐어요? 57초에 끊으셨어요. 1분 57초에.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방선거라는 게 이렇게 지방자치의 역사가 이어져 왔는데 지방자치, 지방선거 하면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시는지 우리 회원님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방선거라고 따로 뭔가 느낌이 떠오른다기보다는 그냥 선거 이 자체,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총선이나 이런 뭐 대선이나 이제 이런 분위기보다 사뭇 지역에 관한 어떤 이슈 그리고 뭔가 계속 첨예한 갈등이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기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전주에 산다는 게 사실 대선 때는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약간 진보 이런 어떤 그 한쪽 당이 참 우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뭔가 비판받거나 뭐 욕을 듣거나 이러지 않은 어떤 뭔가 안전지대인 거야. 이게 비슷한 이게 이런 정치적인 성향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지방선거는 그
약간 이해관계가 개인적으로도 얽혀 있고 그 네트워크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개인적인 뭐 인맥과 학연과 막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막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 딱 누구를 이야기를 한다거나 정말 열띤 토론을 한다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더. 예.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예. 할 말도 다 못하고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정치에 조금 고관여층이다 내가 싶으면 주변의 인물들이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선거 캠프에 직접 관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뭐 그런 이제 그 관계들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오히려 더 지방선거에 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끈이 없는 사람들만 모인 거야. 저희 AI 시스템이 그렇게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다. 네,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도에 기자 생활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저는 그 전까지는 사실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사실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뭐 대통령 선거나 뭐 국회의원 선거 그게 조금은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런 뭐 지방선거에 대한 열기 혹은 뭐 이런 것들도 좀 실감하게 됐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방금 들었어요? 경적 소리? 네, 그만하라고? 그렇지. 제한 시간이 제한 시간이 있었어요. 네. 제한 시간 넘겼습니다. 네, 네,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박우성 의원님. 지방선거는 아까 고은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상의 정치를 우리가 시민들은 원하고 요구하고 그게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정치가 사실 돌려서 말하면 일상의 정치인 건데 정책과 또 정치인들의 면면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이러한 훈련이 좀 덜 돼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한 당이 그냥 계속해서 패권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 당에서 공천만 받으면은 거의 당선된다시피 하는. 그러니까 마치 본 선거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누가 공천되는지가 더 중요한.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또 지지하는 분에 따라서 말을 너무 조심하게 되고 하는 식으로 가는 어떤 그런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한 환경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지금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패배하고 난 뒤에 어떤 후유증을 겪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그렇죠. 뭐 뭐 정치 뉴스 안 본다는 사람도 많죠. 안 보고 계시잖아요. 전 봅니다. 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정치 무관심을 넘어서서 사실은 정치 혐오가 사실 많이 팽배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 거짓말한다, 부패에 쩌들어 있다. 이러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지역 정치가 정말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정치에서 나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싶지도 않고 관여하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아마도 이런 자리, 그러니까 시민 캠프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 정말 적절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지역의 정치의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어떤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자리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박우성 의원님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AI 작가님한테 굉장한 그 미션을 받고 오신 것 같아요. 일단 시민 선거 캠프에 대한 이름도 칭찬해 주시고 아까 그 아주 좋은 자리다라는 칭찬도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근데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네. 근데 우리 박 의원님이 너무 무겁게 하시니까 마지막에 해야 될 우리 이마원 의원님이 우리 삼촌 왜 이래 막 그런 표정으로 삼촌 살살 해줘요. 살살이야. 왜 이래? 우리 이마원 의원님은 지방선거 뭐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까 우리 그 상원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상원시장도 내가 기자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다고 하니까 어떠세요? 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그냥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는 좀 워낙 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조금씩 막 얘기하고 학교에 있는 TV 틀어가지고 조금씩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방선거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어쨌든 지방선거는 한 번도 투표를 안 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 하실 네, 거예요. 이번에 처음이네요, 그러면. 그 투표용지 따라라라. 근데 너무 근데 그냥 투표 같은 거 하실 때 딱 보고 이러고 그냥 나오세요? 아니 공약이랑 다 보죠. 그러니까 공약 같은 거 하니까 그냥 다 마음속에 정해놓고
이렇게 그냥 나오세요? 좋은 질문이다. 아, 가서까지 고민할 때도 있었어요. 네네, 그니까요. 저도 약간 내가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좀 누구 뽑아야겠다 생각을 해도 정작 투표 용지를 보면은 아씨 아씨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되게 바람직하신 것 그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권자의 어떤 이 한 표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투표장 안에까지 가서 그쵸. 정치는 잘 몰라도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안다. 박수. 아 근데 우리 선거를 하기 전에 말하자면 공약 같은 걸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은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런데 이게 뭐랄까 언론에서도 사실 뭐 공천이 누가 됐는지, 누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 뭐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정치 구도 이런 식으로 조명을 하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좀 대규모 개발 공약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선정적인 이슈 위주로 좀 보도를 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네네. 지역 지방선거잖아요.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에 기회를 잘 못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은 공약들, 생활 공약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관심도도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잘 모르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당을 보고 찍게 되고 그다음에 큰 틀에서 봤던 어떤 그런 몇 가지 이슈만을 가지고서 그냥 한 번에 쭉 일률적으로 선택하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달라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장을 뽑는 선거는 그 단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단체장의 어떤 정치 철학 이 그 지역을 내가 어떤 그림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철학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가장 보기 편한 공약들이죠. 전주시를 예를 들면 나오는 게 항상 똑같잖아요. 종합경기장, 대한방직, 전주시청사 어떻게 할 거냐, 그 안에 좀 들어가면 대형 쇼핑몰 유치할 거냐, 이제 그런 이제 사실 자극적인 이슈들만 이제 표면에 드러나게 되는 건데 저는 더 중요한 거는 당신 만약에 전주시장이면 전주시를 어떻게 그려나갈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철학을 들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뭐 공약집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것들이 또 생활 공약들도 세세히 좀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대형 공약들, 대형 뭐 사안들 이런 거에 이제 좀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 언론에서도 그런 생활 공약들에 대해서는 노출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언론도 그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도 깊어지는데 우리 원래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좀 심도 깊어진다. 이렇게 가다가 이거 거짓말 이래. 주된 원인이 전가.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이 다음 주제는 조금 자극적이에요. 우리 박우성 또 회원님의 전문 주제이기도 해서 다음 주제는 조금 더 자극적이고 재밌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시민선거 캠프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입이 어신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추워요. 근데 일교차가 심하네요. 네, 어두워지면서 추워가지고 특별히 우리 그 상황실장께서 모닥불을 준비했습니다. 네, 어렵게 구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고맙습니다. 이게 다 좋은데 간혹 이제 불 먹으러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토크하는 자리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도 피웠겠다. 우리가 화력이 조금 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 의원님,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도 나름 좀 이슈가 터졌죠. 어떤 이슈가 있었죠? 네네, 뭐 터진 이슈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그 선거 브로커 얘긴데요. 이게 사실 유권자들이 본인이 투표를 하실 때 이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냐와 관련해서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의견이 있지만 일단 이거 자체가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고요. 그런데 이 충격적인 것에 비해서 또 지역의 이 메이저 언론들은 좀 보도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선거 브로커라고 하니까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말하자면은 민주당의 공천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론 조작에 가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뭐 매관 매직, 휴대전화기 뭐 수신 전화 뭐 어떤 주소지 변경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는 일들이 폭로가 된 거죠. 그 상원 씨, 예. 불 꺼주셔야 될 것 같아. 왜요? 제가 자꾸 쳐다봐요. 이게 계속 불멍을 저도 나오시고 들으면서 계속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는 부작용이 좀 이런 있네. 일이네요. 네, 설명 잘 해주셨는데 그 전주시장 예비 후보로 나왔던 이중선 예비 후보가 도중에 사퇴를 했는데 사퇴 기자회견하면서 나도 선거 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은 바 있고 자기가 알기에도 다른 지역에 그리고 다른 그 선거 캠프에도 선거 브로커들이 개입하고 있다, 관여하고 있다, 뭐 그런 이제 의혹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뭐 브로커 하면 혹시 어떤 느낌이세요, 우리 임 의원님은? 부정적이네요. 네, 뭐였지? 저도 기사로 한번 본 것 같아요. 막 계속 전화해가지고 휴대폰도 못 쓰게 만들어버리고 자리 달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막 이랬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게 못됐어,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실 브로커가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정치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제 흘러나왔던 얘기입니다. 알려진 만큼 사실 많이 알려진 얘기기도 하죠. 근데 이게 약간 논란이고 충격적이었다는 거는 선거에 나갔던 당사자의 입에서 이게 나오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맞아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브로커 논란들이 좀 있잖아요. 그게 그 임실에도 있었는데 예, 대표적으로 임실 오적이라고 하는데요. 5명의 적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걸 보려면은 일단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선 뭐 임실은 민선 군수의 무덤이다. 군수하면은 감옥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민선 1기부터 5기까지 4명의 군수가 거쳐갔는데 4명 다 전부 다 낙마를 했거든요. 총낙마를 했고 법의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선거 브로커가 개입되면서 뇌물 뭐 이런 것들에 연관이 되면서 그렇게 임실군사 지금 민선 5기까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고 전국적으로도 이게 많이 또 조명이 되기도 했었죠. 지역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였고. 거기에 브로커들이 개입돼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브로커가 선거를 도와주고 그렇죠. 나중에 인사권이나 아니면 이권에 사업권을 개입됐다 준다든가. 그런 얘기가 있었죠. 물론 여기서 하나 정정할 것은 아니 좀 첨언할 것은 그 낙마한 중도에 낙마한 임실 군수 중에서는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 받은 분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이제 중도에 낙마하는 사례들이 좀 있어서 그 임실이 그 군수의 무덤이다. 그럼 오명까지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래서 임명된 선출된 군수도 1심에서 관련된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80만 원이 나왔어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군수직 직을 박탈당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겨우 살아난 거죠. 그것도 임실 군민들이 대대적으로 탄원을 하면서 더 이상 우리 군수가 낙마하면 안 된다라는 탄원을 법원에 올리면서 이제 구사일생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뭐 이게 뭐 임실에만 국한된 문제냐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게 추측만 하고 걱정만 하다가 이번에 이제 전주시장 선거에서 이제 이중선 후보가 그렇게 폭로를 하면서 이게 정말 만연되어 있는 게 맞구나라는 것들이 시민들 유권자로 하여금 또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우리 고 회원님께서는 브로커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거잖아요. 혹시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사실 그 지방 정치라고 하는 게 지방 자치해서 지역에서 뭔가 뭐 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 자체적으로 책임져라 뭐 이런 느낌이 큰데 실제적으로 지금 지방 의회에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건 저는 없다고 봐요. 또 일당 독점, 독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중앙당에서 관여가 전 돼야 된다고 봐요. 견제할 수 없으면 안에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게 지역에 어떤 심의를 둔다든지 어떤 이제 뭔가 공천이나 이런 부분에 선거에 있어서도 정말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한다든지 이게 그 일당 체제, 뭐 양당 체제, 뭐 다수당의 체제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뭐 긍정적인 부분과 뭐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일당 체제로 가서 어쩔 수 없어라고 그냥 그거를 내버려 두면은 그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브로커가 그 임실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된 건 브로커가 이렇게 당선해 줬는데 왜 그만한 이거를 뭐 백업 안 돼? 나한테 뭐가 없어? 해가지고 대가를 못 받은 사람이 이제 앙심을 품고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거는 거잖아요. 공세를 하고. 그런 부분들 사실 정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이 되게 와닿았던 게 사람이 이제 물가를 건너가려면 뗏목을 이렇게 짚고 가야 되는데 물가에 이제 그 땅에 발을 디디려면 그 뗏목을 버려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건부의 뭐 청탁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그게 관행이다 이런 걸로 좀 관용적이었어요. 그럴 수 있지. 인정머리 없는 막 이제 이렇게 되잖아. 내가 해준 게 어딘데. 좀 도와줬는데 뭐. 네. 근데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박 의원님을 모신 이유인데 이제 박 의원님의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박 의원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불량 정치인 감별사라고. 오, 감별사. 리스트가 있어? 그렇죠. 대박. 예전에 그 뭐 옛날에 그 정치적인 용어로 진박 감별사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불량 정치인 감별사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자료를 그 공개하신 적이 있는데 그 자료를 소개하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요즘 같은 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때란 말이에요. 정치인은 물론이고 주변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 예민한 때인데 그거를 이제 불량 정치인이라고 해서 실명으로 이렇게 그 자료를 배포하셨는데 혹시 뭐 항의나 아니면 뭐 소송이 걸렸다든지 좀 피곤하셨을 것 같은데 없어요? 것 그런 게? 같은데? 예, 뭐 복잡한 거는 없지만 엄청난 항의와 또 이렇게 이제 정말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그런 의견을 전해주신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시민분들이 사실 또 이런 부분에 많이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 많이 응원을 또 해주셔가지고 그 힘으로 좀 버티고 있다. 뭐 이 말씀 먼저 드려야겠고요. 감별사라고 하시니까 저는 사실 병아리 감별사가 생각이 나요. 갑자기. 근데 이게 잘하는 사람에게 그 자격을 주잖아요. 감별할 수 있는 자격을. 저희들이 따로 감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 정가에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골물대로 골마 있다가 터져 나왔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에요. 기존의 정치인들,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우리 지역에서 정치를 주로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냥 그걸 내버려 두고 방치해둔 결과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결국 그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부패로 인해서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는 현실이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 세금 낭비되고 우리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주변에서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를 저희들이 다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여태까지 논란이 됐고 의혹이 됐고 또는 법의 심판을 받았거나 당에 의해서 어떤 징계를 받았거나 또 의회 내에서도 이런 징계 절차가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한 자료들을 싹 모아서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고 우리들이 단순하게 뭐 당만 보지 말고 또는 선심성 공약만 보지 말고 후보자들의 면면을 좀 잘 파악하고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모아볼 필요가 있겠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 훈련을 좀 해보자.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좀 더 수준 높은 유권자 의식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나아가 보자라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맞췄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시죠. 사례 정리자시고 네. 그 감별은 이제 유권자인 시민이 해야 되는 거죠. 감별사는 정확히는 시민들이 감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감사합니다. 그런 정보를 잘 모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우리 이만 의원님께서도 옆에서 들으시면서 네네. 이 삼촌 무슨 얘기하지? 그런 표정인데. 근데 이게 사례들은 아주 많은데 뭐 뇌물 수수한 사람도 있고요, 음주운전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법의 판단을 받기도 하고 당 내에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판단을 내렸는데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한번 쫙 모아봤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네.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의 그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관련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가 우리 그 지역사회의 이런 부조리들을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요. 회원 가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낙선 운동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용어가 불량 정치인 이렇게 좀 세고 좀 강한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혹시 어떤 부분들이 때문인지.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어감이 강하다는 것은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잘 못했는데요. 낙선 운동하고 다르게 접근을 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불량식품이 만약에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런데 단속이 안 되고 계속 판매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그거를 가게에 가서 사 먹고 있다. 이런다면은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업체에 항의도 하고 제대로 조치가 안 취해지면은 불매 운동에 나서겠다. 이런 식의 말씀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소비자들이 하는 소비자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도 유권자들이 말하자면 정치 소비자거든요. 근데 이런 잘못된 불량한 정치인들이 계속 나의 선택 목록에 오르니 이런 거 판매하지 말아라. 우리가 실수로 또 선택해가지고 또 안 좋은 걸 보기 싫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불량식품 불매운동처럼 불량 정치, 불매운동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고요. 결국에 이거는 이제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좀 부탁드린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정치가 바뀔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제안을 드린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그 불량 정치인이 뽑히는 이유는 그 불량식품으로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불량식품을 물론 몸에 나쁘지만 그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잖아요. 맛있어. 아, 불량식품이 맛있어. 아, 불량식품 너무 맛있잖아요.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한 개씩 까먹고 그럼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없애지를 못하는 건데 그럼 불량 정치인을 뽑는 이유도 그 사람을 좀 강하게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근데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불량식품은 불량식품인지 알고 먹잖아요. 근데 불량 정치인은 모르고 뽑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량 정치인이라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아까 그런 일들을 좀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 브로커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선거 브로커들이 하는 일이 사람들의 여론을 왜곡을 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나와 손을 잡자. 그게 바로 이런 브로커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임하운 회원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꿀팁 하나를 드리면 지방선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 유권자 한 명이 많게는 한 20명 정도의 후보를 알아야 면밀히 검토해야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선거구별로 보면. 근데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후보자 명부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아마 자막 올라갈 겁니다. 후보자 명부에 보면 그 후보자 명부에 그 후보자의 학력, 재산, 그리고 심지어 전과 기록까지 나옵니다. 네. 굉장히 좀 나름대로 세세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후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일례로 최근에 취재하면서 그 예비 후보 중에 한 명, 우리 전북 지역 선거구 중 예비 후보 중에 한 명은 전과가 12범이더라고요. 12범. 뭐 사기 뭐 여러 가지 막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유권자를 무시하는 거지. 그렇죠. 세상은 너무 더러워.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전과 12범이 지금 1번만 해도 어머 저 어떻게 이러는데 12범이 지금 이게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성세대로서 이렇게 지금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이런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진짜 게. 맙소사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기준이 될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언급한 분은 공천에서 탈락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매번 선거 때마다 관련된 기사도 나오고 우리가 직접 그 유권자들이 그 시스템에 접속하면 좀 알 수 있으니까요. 이용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특히 정치 같은 경우는 서로 견제하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당 독점의 폐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일당이 독점하는 곳은 호남, 영남 약간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화가 다 좋은 거 이렇게 발전하는 거라고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닐 수 있지만 고인물은 썩습니다. 네. 그리고 양당 기반의 지역 기반의 양당 체제가 고착화돼 있는 곳에서는 누구나 겪고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 사회의 어떤 분위기나 문화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러한 특혜나 어떤 그런 파벌 이런 데 속해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
오히려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식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경상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해요. 뭐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게 사실 이제 그 원고에 없던 건데요. 우리 그 국장님이 부산 사람 아이가? 맞다 이거. 부산 사람이죠? 네. 그래서 예. 사실 예정이 없던 건데 우리 국장님 부산 분 한번 모셔서 과연 경상도 진짜 그런가 어디 숨어 계실 텐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되니까 그러면은 제가 우리 상원 시장께서는 일단 그 여러분들 회원님들 드실 고기를 좀 굽고 오는 동안에 배고파. 예. 국장님 오셔서 이 자리를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깐 얘기 네.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이보시고. 국장님 잠깐 이쪽 오시죠. 오셨습니다. 박수. 제가 앉아도 되는 자리인가? 됩니다. 부산 사람 아이가? 맞다 아이가. 굉장히 생소하죠? 아, 부산 사람, 부산 남자. 굉장히 무뚝뚝한 걸로 부산 남자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데, 우리 김희수 의원님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인데,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보셨냐? 일당 독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우리 쪽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 경상도, 영남도 그렇지 않냐라고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잠깐 이제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게 너무 무겁진 않고, 그게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세요? 지금 막 생각하고 저 있는데. 사무실 가서 혼자는 거 아니죠? 미리 얘기를 좀. 그러니까 그 부산 토박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도 자꾸만 서울말을 쓰려고 자꾸 노력하게 되네. 그러지 마세요. 부산도 그 계속 일당 독주 개념이었죠. 이따가 지난 선거 때,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바뀌었죠. 네네. 바뀌었는데 그때 좀 지난 선거 때 좀 분위기가 되게 많이 바뀌었었어요. 부산이. 그래서 부산이 어느 쪽이다,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런 게 조금 개념들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그 시민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뭐 좀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번 그렇죠. 선거 때. 그래가지고 그때 했는데 뭐 좀 어렵사리 정권이 좀 바뀌었는데 이게 지방 정권이죠. 지방 정권이 네. 바뀌었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하는 바람에 그렇죠. 다시 또 원복이 지금 좀 된 상태라서 근데 시민들의 의식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서운하네. 우리 정말 일당 독점된 것처럼 얘기하시네. 부울 그렇죠. 예. 조금 더 미치다 보니까 네, 저희는 네, 그렇죠. 예. 부산, 대구 울산, 경북보다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산시장이 좀 잘했으면 그쪽에서 어떤 그런 기회들을 더 계속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좀 부끄러운 일로 낙마하게 돼가지고 참 민주당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인데 거기도 그렇게 사람을 잘못 뽑았나 이런 정당의 책임을 또 묻게 되고 그러니까 국장님 오래 모실 수는 없는데 제가 궁금한 건 하나 있어요. 국장님 이제 그 전주 이렇게 전라도로 우리 김희수 의원님께서 부임하셔서 여기서 정치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와서 되게 말을 조심했죠. 네. 조심해서 이 분위기가 그 뭐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되나? 뭐 원체 이쪽으로는 좀 많이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그렇게 어떤 정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눈치를 보거나 그렇지는 좀 않았었는데 여기 와서는 다른 쪽의 얘기를 하기가 예. 사실은 약간 심적으로 좀 표가 나지 않습니까? 말투가. 너무 뼈가 다셨어.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식사 자리에서 네. 식당에서도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얘기를 조금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조금 그렇고. 예. 맞아요. 이게 제가 아는 저 매형이 그 전주 사람인데 창원에서 오랫동안 좀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성향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가 호남 지역 성향을 갖고 있는데 진보적인 성향이죠. 근데 창원에 가서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정치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는데요. 그냥 그런 느낌이신 건가? 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 구도도 그렇지만 이제 그 시민들도 어떤 한 정당에 대해서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는 뭐 듣고는 있는데 지지하는 그 지지세 자체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쪽에
얘기를 하기가 이 시민들 자체가 이쪽 지지 세력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말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주변 눈치를 좀 봐야 되고. 그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냐 저쪽이냐 성향이 어떻냐가 아니라 이쪽이 이렇게 독주 체제라도 견제할 만한 어떤 세력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건데, 네. 그래도 한번 바뀌었다는 거는 뭔가 대응성이 있고 그거에 따른 어떤 그런 반향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럴 나이야, 괜찮아. 그렇죠. 눈물 흐른다. 네. 그게 이제 바뀔 때, 저 개인적으로도 좀 그랬고, 어떤 후보의 대단한 어떤 능력, 어떤 그런 거보다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네네. 좀 이런 심리적인 것들도 좀 상당히 높았던 것 같고, 그 좀 또 이게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 전 시장은 또 이제, 전 시장은 그 3선을 해왔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좀 바뀌어 보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희망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면 부산 시민들의 민도가 꽤 높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험치가 없으니까 감별할 눈이 안 키워지는 거야. 아니 비슷할 줄 알고 모셨는데 부산 자랑만 하시네. 주말에는 맨날 집에 가고 있거든. 부산 가거든. 사실 우리 회원님 배고프잖아요. 네. 그래서 어때요? 지금 배고프죠? 네. 지금 너좀 예민해지셨어. 그러면 우리 그 상황실장이 맛있는 음식 준비해놨다고 하니까요. 우리 밥 먹고 배 좀 채우고 금강산도 식후경 밥 먹고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많이 추우시죠? 야, 저도 많이 추워요. 이제 저희가 거의 마무리될 시간인데 우리가 그래도 선거 캠프지 않습니까? 이름이 선거 시민 캠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번 선거에 제안을 해보는 거, 주제를 한번 제안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생활 밀접한 거랄지 이런 것들 공약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직접 한번 제안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누가 먼저 해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을 하자는 게 우리가 여러분 저를 지지해 주시면은 이런 걸 한번 이번 선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내가 시민 후보다. 우리가 시민 후보다. 좋다. 그러면 어떤 걸 유권자에게 한번 제안해 보고 싶으실까? 다 고민하잖아. 이럴 때는 상황실장이 먼저. 저는 생각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울지 말고. 예. 울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족의 형태가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나 지방 정치나 이런 부분들은 4인 가족 기준, 아이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같이 혼자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책들은 많이 보이지 않는 것들. 물론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다 포함되는 하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지금 요즘은 한참 청년 유권자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기도 했고, 그런데 유독 1인 가구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 근데 1인 가구는 사실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겠다.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지 않을까. 당선. 당선. 그러니까 1인 가구를 해결한다는 게 2인 가구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다는 거야?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특히 어떤 거에 더 생각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2인 가구가 되겠다. 그런 다짐 정도로. 이왕이면 3인 가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5인 가구 말씀하시죠. 5인 가구. 네, 저는 그 부동산과 주택 정책을 항상 같이 끌고 가면서 뭔가 그 수적, 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삶의 질을 이야기할 때인데 뭔가 어떤 집의 수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주거 문화잖아. 주거 환경. 어떤 환경에서 살도록 하겠다. 만약에 내가 시장이 된다면
내가 뭐 이렇게 아이들의 뭐 교육감이 된다면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지내게 하겠다, 네네. 어떤 공간에서 공간에 대한 약간 좀 그런 게 약간 이게 층이 격이 좀 있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좋다.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 당신이 사는 뭐 집이 뭐 그런 얘기 아니라 당신이 거주하는 그 마을 공간 뭐 그런 얘기. 그렇죠. 집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 뭐 아파트 몇만 호 공급했다 이게 아니라. 그럼요. 그러니까 질과 어떤 양적인 구분을 좀 하고 그거에 대한 뭔가 이렇게 좀 현실성 있는 그러니까 격도 높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때 당사? 박수. 당선. 제가 선거 도와드릴게요. 아니 이번에 출마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그래요? 제가 출마요? 출마. 네. 자, 이마은 후보. 만약에 제가 시장 후보가 된다면 저는 아무래도 좀 어려서 그런가? 저는 아무래도 좀 청년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펼칠 것 같아요. 좀 일하고 싶은 전주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워낙 일자리도 많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서울로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약간 이제 지방대도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너무 밀집해 있지 않나. 그래서 정말 만약에 제가 시장이 된다면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나중에 자녀분들이 컸을 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 전주에 산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거는 약간 청년 세대들이 될 수 있는 아이들과 청년 세대와 부모 세대까지 겨냥을 한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전략적이네요. 네. 당선시킵시다. 당선. 네, 저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와.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역시 젊은 피가 보통이 아닙니다. 열정! 네. 저도 이제 지방선거니까 지방 맞춤형, 특히 우리 지역 맞춤형으로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특히 공천이 되고 나면 거의 당선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 선거에서 소외감을 느껴요. 이거 그냥 당에서 결정하고 나면은 나는 내 투표권은 어디가 있는 거야 이러니까 아예 그럼 공천을 100% 시민 경선으로 해라. 뭐 요런 거. 그거 하겠다. 그다음에 지역구가 지금 이제 기초의원 같은 경우 4명, 5명 뽑는 그런 선거구들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당이 절반 이하. 그 2명이나 3명만 공천해라. 나머지는 비워둬라. 그래서 무소속이건 또는 다른 소수 정당들이 당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지역에 어떤 다당제라는 또는 여러 견제할 수 있는 서로 정치 세력들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거 이번부터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당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 거의 다 다음에 왔어. 그 다음에 이 비례대표 이렇게 흉내내기식으로 청년 대표 뽑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지역구에도 전략 공천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소수자 대표 있잖아요. 여성, 청년, 뭐 장애인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더 확대하는 그런 공천을 하고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실제로 출마를 안 하셨을까? 제안하면 이번에 바뀔 수 있을까요? 좋은 제안들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딱 제안을 없고 또 지방선 꿀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그러니까 포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 마당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요. 정당이 내놓은 정책은 또 무엇이고 그리고 당선인, 뭐 국회의원, 지방선거, 대통령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선인들이 내놓은 공약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권자들이 희망 공약을 그곳에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제안을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면 나도 거기에 희망 공약을 제안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제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서 후보인 사람 또는 당선된 당선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바라는 것도 있으면 짧게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순으로 우리 네. 카메라를 보고 해야 되는데. 방송인 다 되셨어. 그냥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지금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시민들은 사실 우리가 고민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게 지금 과연 제대로 되고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던 부분들을 시민들은 이미 넘어서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는 또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얘기를 정치인들이 잘 들으면 되거든요. 정치인들이 진짜 시민들 눈치 보는 그런 정치 환경이 좀 조성됐으면 좋겠고
당선되신 분들 앞으로 시민들 말 잘 들으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스스로 고쳐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은 저희 지역의 시민들이 키워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까지 감시할 겁니다. 그런데 네. 불량 정치인이 되면 안 되죠. 네, 저는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카메라 보고 잘 듣고 잘 말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달라. 다음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 어떻게 하죠? 나 숨고 싶다. 네. 저는 그 박우성 회원님 이야기를 듣고 하나 부탁할 것과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기를 견제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을 옆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한테 바른 말 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좋은 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두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상은 이 지역의 10년 후, 100년 후를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정책은 일상 개개인을 봐주세요. 개개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 그것입니다. 네. 박수. 자, 성원 씨님도 한 말씀 하셔야죠. 저는 항상 선거 때마다 많은 후보자들 만나고 또 당선자 만나서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처음과 끝이 후보자일 때와 당선자 신분일 때에 그게 좀 같았으면 좋겠다.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상에서 상당히 그런 정치적인 공해들이 많잖아요. 근데 또 이게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조용해지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자기가 뭘 지키고 있는지, 공약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유권자에게 보고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SNS 채널을 통해서 해왔던 것처럼 소통. 예, 소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박수. 네, 이제 그 당선자가 될 분들에 대한 바람까지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정치인들을 부를 때 일꾼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조금 거칠게는 머슴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대의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 권리를 대신 행사하라고 권한을 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4년마다 내지는 5년마다 계약이 갱신되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또 뽑게 되는데 또 와 이건 진짜 안 된다 싶은 경우에는 중도에 이제 갈아치우는 경우도 있죠. 특정한 선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런 잘못된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유권자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을 한 번 하면 실수인데 이게 반복되면 고의거나 아니면 진짜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도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좀 길죠, 텀이. 이제 그 선택의 시간이 됐으니까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그 회원님들 너무 고생하셨는데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시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민선거 캠프는 여기서 잠깐 문을 닫고요. 그다음에 2년 뒤에 뭐가 있죠? 총선이 있죠. 그렇죠. 예,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제22회 예. 국회의원 선거죠. 선거가 예. 있겠습니다. 그때 다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오나요? 고정? 알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원님들 그때까지 안녕. 고맙습니다.